이번 시간에는 각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각기둥은 입체 도형인데 각기둥을 모서리를 자른다면 평면에 펼쳐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펼쳐 놓은 그림을 우리가 각기둥의 전개도라고 합니다. 자르는 방법에 따라 모양은 다양한데 지금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의 전개도가 지금 한 가지씩 예로 들어 나와 있고 그 예를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삼각기둥은 면이 5개다 보니까 연결되는 모서리 4개는 꼭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4개를 빼고 잘랐을 건데요.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오른쪽 전개도가 나오려면 어디를 잘랐겠는지는 선생님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먼저 자르고 전개도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직접 자르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면 저 네 모서리가 왼쪽에 선생님이 표시한 네 모서리 거고 그러면 나머지 모서리를 이렇게 잘라야겠네요. 자, 그러면 저 선생님이 표시한 만큼을 자르면 중간 그림이 되고 완전히 펼치면 세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사각기둥도 한번 볼까요? 사각기둥도 펼치는 방법은 자르는 모서리에 따라서 전개도가 다양할 텐데 저만큼의 모서리가 점선으로 남았다, 잘리지 않았다 라면 이만큼의 모서리가 남은 거니까 이렇게 잘랐다고 유추되네요. 그래서 저렇게 자르면 중간 도형이 그림이 되고 완전히 펼치면 마지막 그림처럼 펼쳐지겠네요. 각기둥의 전개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각기둥 보면 오각기둥은 면이 7개니까 6개의 점선이 있겠네요. 그러면 저 6개를 빼고 잘랐다는 얘기니까 저 6개를 선생님이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겠네요. 그러면 나머지 모서리를 이렇게 자르면 중간 그림이 되고 완전히 펼치면 세 번째 그림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저 전개도를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기둥의 전개도를 보면 밑면은 여기 어떤가요? 그렇죠. 모양은 삼각형이고 2개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하나, 둘, 셋임을 알 수 있죠. 다음 사각기둥 볼게요. 사각기둥의 밑면은 사각형이고 그렇죠. 2개네요. 사각형 2개.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4개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오각기둥의 밑면은 하나, 둘. 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2개임을 알 수 있고 옆면은 5개, 직사각형 5개임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어떤 각기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밑면이 어떤 모양일지로 본다면 삼각기둥일 때의 밑면이 삼각형이었고 사각기둥일 때의 밑면이 사각형, 오각기둥의 밑면은 오각형이었으므로 네모각기둥의 밑면은 네모각형이라는 다각형이겠구나. 그리고 밑면은 2개이겠구나 알게 됩니다. 자, 옆면의 모양은 한 밑면의 변해수와 같아서 삼각기둥일 때는 3개였고요. 사각기둥일 때 4개, 오각기둥일 때 5개였으므로 네모각기둥일 때는 4개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내용이 여기 전개도들 밑에 나와 있고요. 네모각기둥의 전개도에는 네모각형 밑면이 2개, 직사각형 모양의 옆면이 네모개 있습니다. 라고 채워줄 수 있겠네요. 자, 각기둥 전개도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두 밑면은 합동이죠.
그리고 물론 다각형이겠고요. 그 다음에 전개도를 접었을 때 그 두 밑면은 서로 평행하죠. 그러니까 평행할 수 있는 위치에 전개도에서도 자리 잡고 있어야겠네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서로 겹치는 면이 없어야 되겠죠. 겹치는 면이 있다면 다른 면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겹쳐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나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아야겠죠. 길이가 같아야 연결이 되면서 입체도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모서리를 잘랐기 때문에 그 모서리 둘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잘랐는데 다른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오각기둥에서 잘라는 모서리가 있다면 그 모서리는 전개도에서도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나요?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볼게요. 예제 1,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라서 펼쳐놓았더니 다음과 같이 되었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했네요. 자,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랐다고 했고요. 평면 위에 펼쳐놓은 그림이므로 각기둥의 전개도겠네요. 자, 그래서 위에 그림을 접으면 어떤 도형이 됩니다. 라고 할 건데요. 우리가 뭐 정육면체, 직육면체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각기둥의 모서리를 잘랐다고 했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몇각기둥이 더 적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면도, 밑면도 모두 사각형일 것이므로 사각기둥이 됩니다. 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자, 한 밑면이 면 기역일 때 다른 밑면은 면 누구다 라고 했는데요. 지금 사각기둥이다 보니까 밑면이 될 수 있는 면이 세 쌍이 되겠죠. 그랬을 때 기역이 밑면일 때 다른 밑면을 물어봤으므로 기역과 평행인 면을 찾아야겠네요. 자, 보면 디귿과 미음이 평행이고 그 다음에 니은과 비읍이 평행이겠죠. 그리고 이 두 모서리가 맞닿을 거기 때문에 기역면은 여기에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기 있을 수도 있지만 맞닿게 한다면 또 다른 전개도를 그린다면 저 위치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리을과 기역면, 면 리을과 면 기역이 평행이겠네요. 따라서 한 밑면이 기역일 때 다른 밑면은 면 리을입니다. 예제 2번이에요. 전개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도형이 됩니까? 했는데요. 여기서 봤을 때 이 두 면이 합동이죠. 그리고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예요. 따라서 면, 기역, 지읒, 치읒과 면, 니은, 리을, 디귿은 두 밑면이 될 수 있겠고 나머지 세 면은 옆면이 되겠네요. 따라서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접으면 삼각기둥이 되겠네요. 합동이고 평행한 두 밑면이 있고 옆면 직사각형 세 개가 있네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치읓, 지읒과 만나는 선분을 찾아보시오 했네요. 그러면 저 전개도를 다시 접었을 때 치읓, 치읓. 자, 보면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맞닿겠죠. 따라서 치읓과 맞닿을 꼭지점은 점 이응이 되겠네요. 그래서 치읓을 먼저 문제에서 말해줬기 때문에 치읓과 맞닿는 이응을 먼저 적어주겠네요. 그리고 지읒은 맞닿는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응, 지읒. 따라서 선생님 저 화살표한 두 선분이 맞닿겠네요. 자, 전개도를 접었을 때 면, 치읓, 기역, 지읒, 치읓, 기역, 지읒. 여기 선생님이 별표할게요. 별표한 면과 만나는 면을 모두 찾아 쓰시오 했는데 저 별표한 면은 밑면이었죠.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밑면. 그러면 밑면과 만나는 면은 어떤 면인가요? 그렇죠. 옆면이죠. 따라서 옆면 3개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직사각형이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리을, 지읒
면자 꼭 붙여주시고요. 기역, 니은, 리을, 지읒, 또 면, 지읒, 리을, 미음, 이음. 또 하나, 이응, 미음, 비읍, 시옷. 한 면을 읽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면, 기역, 니은, 리을, 지읒을 기역, 지읒, 리을, 니은 이렇게 읽어도 되고 하는 거는 친구들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3번 정계도를 접었을 때 각기둥이 되는 정계도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정계도를 접었을 때 각기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배웠던 내용들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에 합동인 면이 있네요. 그리고 옆면은 한 밑면의 변혜수와 같이 4개가 있고 맞닿는 모서리의 길이도 모두 같네요. 각각 같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각각 같죠. 그래서 이 도형은 가는 밑면이 사각형이므로 사각기둥을 만들 수 있는 사각기둥이 될 수 있는 정계도네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에 합동인 삼각형이 있어서 저기 색칠한 부분이 밑면이 되겠고요. 나머지 직사각형 3개가 옆면이 되는 삼각기둥이 되겠네요. 그리고 맞닿을 모서리의 길이도 같음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를 보면 다는 밑면에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에 합동인 오각형 2개가 있어서 오각형이 두 밑면이 되겠고 그러면 직사각형인 옆면도 있으니까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 한 밑면의 변이 5개이기 때문에 옆면이 5개여야 되죠. 그런데 옆면이 부족하죠. 밑면 기준으로 본다면 옆면이 5개여야 하죠. 물론 또 옆면 기준으로 본다면 밑면이 사각형이면 가능했겠네요. 자, 그러면 라를 볼게요. 라는 합동인 2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2면이 밑면일까 생각을 했더니 어떤가요? 그렇죠. 접었을 때 평행할 수 없는 위치죠. 그래서 한 밑면이 육각형이니까 옆면은 육각형의 변혜수인 6개만큼 있어야 되는 거랑은 맞지만 밑면이 겹쳐질 위치, 평행하지 않을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라는 이유가 다의 각기둥 정계도가 못 되는 이유고 라가 각기둥의 정계도가 못 되는 이유를 쓴다면 밑면이 겹쳐진다 쓸 수도 있겠고 접었을 때 밑면이 평행이지 않다 2가지 정도 가능하겠네요. 따라서 각기둥이 될 수 있는 정계도는 뭔가요? 가와 나 2개뿐이겠네요. 이번 시간에는 각기둥의 정계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각기둥의 정계도는 모서리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이 될 수 있어요. 각기둥의 정계도를 그릴 때는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속 부분은 잘린 모서리는 우리 실선으로 그리자. 잘리지 않은 모서리는 점선으로 그리자. 입니다. 그리고 아래 얘를 삼각기둥으로 얘가 나와 있는데 삼각기둥은 지금 2개가 같은 삼각기둥인데 밑에 정계도를 보면 서로 다르죠. 그리고 심지어 위의 2가지 방법 외에도 밑면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정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2가지라도 우선 정복을 해봅시다. 자, 삼각기둥의 정계도를 그리기 위해 우리가 삼각기둥을 자른다고 생각을 선생님 먼저 해볼게요. 그렇다면
선생님은 여기와 여기를 자르고 여기는 남겨둘게요. 그래서 겨냥도에 지금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잠깐 전개도를 그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점선으로 그린 4cm를 먼저 이 모누는 한 칸이 1cm이므로 4칸을 그리겠네요. 그리고 3cm 자른 실선을 여기에 3칸, 하나, 둘, 셋 가겠네요. 모눈이 비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비우게 못했네요. 자, 그러면 이 3cm는 잘랐으므로, 자른 모서리이므로 나중에 맞닿을 위치에도 이렇게 3cm가 생기겠네요. 그러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을 연결한 저 5cm의 선분은 여기에 그려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5cm의 선분은 모서리는 잘랐으므로 맞닿을 위치에 다시 이렇게 5cm가 다시 생기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를 자를 거냐면 자르기 전에 먼저 안 자르는 거 먼저 해볼게요. 여기 이번엔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 모서리. 방금 점선으로 그렸던 4cm를 기준으로 자 보면 여기 이 4cm에 의해서 방금 그린 점선도 4cm겠죠. 그래서 여기에 4칸, 안 자른 모서리 4칸을 표시합니다. 자, 다음 여기는 자를 거예요. 자르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 생기고 잘랐으므로 반대쪽에 나중에 맞닿을 위치에 또 하나의 선분이 더 생겨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점선으로 그리겠습니다. 자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 위치는 처음 그렸던 점선에 평행하니까 여기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자르면 이 선분이 되겠네요. 그리고 반대쪽에 맞닿을 모서리 위치에 또 한 개의 선분이 생기겠네요. 자, 다음에 여기를 선생님은 자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5cm와 평행한 위치에 여기 선분이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맞닿을 위치에 똑같은 길이의 선분이 생기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전개도 하나가 완성이 되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전개도는 다른 모서리를 잘라서 만들 수도 있고 처음 그린 전개도를 잠깐 변형을 해서 이렇게도 옮겨질 수 있겠구나 로 그릴 수 있는데 우선은 윗부분은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조금 빠르게 아까랑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여기가 점선이면 3칸, 그 다음에 점선은 4칸, 꼭지점 2개를 이으면 5cm짜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cm와 맞닿는 모서리, 5cm와 맞닿는 모서리를 그리고 여기 4cm짜리 2개가 밑게 그려졌는데요. 자, 여기 4cm짜리 점선 2개를 그리고 여기를 잘라서 여기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아까와 같죠? 다음 여기 5cm를 자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 맞닿는 위치를 바꾸면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와 달라졌죠. 그죠? 그 다음에 왼쪽 그림에서는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밑면에 3cm짜리 모서리를 잘랐는데 여기는 3cm짜리 모서리는 그냥 둘게요. 그러면 잘리지 않았으니까 점선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4cm짜리를 자르면 이렇게 되고 맞닿는 위치에 같은 길이가 생기겠네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행한 위치에 합동인 삼각형 2개 생기는 거랑은 다 확인할 수 있고 맞닿는 모서리 길이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처럼 자르는 걸로 생각 안 하고 첫 번째 그림을 통해 두 번째 전개도를 그린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점선을 두고
그죠? 그러면 이 모서리가 이쪽으로 4칸이 가니까 아까 3칸이었지만 하나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 다음에 뭐 이 부분을 옮긴다면, 지금 뭐 길이를 알 수만 있다면, 이쪽도 모눈이 표현될 수 있다면 뭐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양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이제 1. 오른쪽 삼각기둥에 전개도를 그리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게 써놓고 전개도를 완성하시오. 밑면이 몇 개일까요? 그렇죠. 각기둥이므로 밑면은 2개, 옆면은 삼각기둥이므로 한 밑면의 변의수가 3이므로 옆면은 3개 그리도록 합니다. 자, 밑면은 삼각기둥이니까 밑면은 삼각형일 거죠. 삼각형 모양. 옆면은 각기둥이므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립니다. 자, 전개도를 완성하시오 했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그리는 게 아니므로 이미 있는 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우선 점선을 할게요. 여기다 이어가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5 곱하기 3. 직사각형인데 가로가 5, 세로가 3. 그러면 지금 이만큼입니다. 저기 그려져 있는 부분이 딱 저 면이기 때문에 저기에 연결해서 그리는데 뭐 다양하게 그릴 수 있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스타일로 그릴게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를 자를 거예요. 3cm. 그 다음에 여기는 안 자를게요. 밑면 연결을 해야 돼가지고 그러면 저만큼을 표시할게요. 3cm는 자르고 4cm 여기까지는 안 자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안 자를게요. 그러면 그리고 예, 그러면 여기 3cm짜리 점선이 생기고 여기는 자를게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 아까 4cm 안 자른다고 했는데 그 밑에 4cm도 자르지 않을게요. 그래서 윗면을 위쪽으로 하나, 아래쪽으로 하나, 그래서 나중에 맞닿을 수 있게, 아니 평행이 될 수 있는 위치가 되게 할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 잘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밑면을 그릴 건데 여기 3cm 자른 3cm를 잘랐기 때문에 이 3cm는 지금 진한 분홍색 말고 여기에도 있겠죠. 그러면 이 꼭지점과 이 꼭지점이 이미 생겼으므로 이어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 잘랐던 5cm와 맞닿는 선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아래도 평행하고 합동일 수 있게 똑같이 그려줄게요. 그러면 전개도를 아주 잘 완성을 했네요. 다시 봐도 맞닿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고 밑면은 합동이고 평행이고 2개고 옆면은 3개이면서 모두 직사각형이네요. 이제 2번이에요. 사각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이미 그려져 있는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가로가 5cm, 세로가 3cm인 직사각형, 그리고 사다리꼴이 하나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저 사다리꼴에 맞닿는 거랑을 본다면 저 밑면 자체는 이만큼 잘라서 생긴 거고 여기가 점선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여기겠죠? 그리고 아까 요렇게는 이미 밑면 자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겠네요. 자, 그래서 이미 이만큼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점선, 이 점선이겠죠. 아까 7cm짜리 이 점선까지 봤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왼쪽에도 한번 선생님이 표시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왼쪽 그림에 표시됐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더 그려볼 건데요. 자, 저 7cm와 평행이게 여기.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렸고 너무 삐뚤어졌네요. 자, 그래서 왼쪽 겨냥도로 보면 뒤쪽에 위치한 면을 선생님이 그렸죠. 그러면 지금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밑면에는 나타냈지만 맞닿는 모서리를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cm. 네, 조금 더 표시해야 되겠다. 자, 5cm고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그 5cm, 지금 이쪽 겨냥도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5cm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점선이, 여기 점선. 여기에 점선을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점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cm짜리 길이를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잘랐던데 다시 자르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자를게요. 선생님이 겨냥도하고 전개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잘 보나요?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옆면은 4개 완성됐어요. 그래서 그 밑면의 변의 길이가 사다리꼴에서 5cm, 1cm, 5cm, 7cm잖아요. 따라서 아래 그 옆면에서도 옆면을 보면 지금 선생님이 5cm, 7cm, 5cm, 1cm로 했기 때문에 맞닿는 모서리의 길이가 딱 같을 거예요. 표시를 해볼까요? 자, 이 모서리끼리 맞닿으면서 같죠? 이 모서리끼리 맞닿으면서 같고 이렇게 맞닿으면서 같죠? 그러면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밑면을 똑같이 한번 그리면 끝나겠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볼게요. 사다리꼴의 높이가 4cm이므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1cm 모서리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 그래서 아이쿠야. 여기 1cm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 네, 그러면 두 밑면이 접었을 때 평행한 위치에 합동으로 있을 수 있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겠죠? 예제 3번이에요. 오른쪽 육각기둥의 겨냥도를 보고 왼쪽에 육각기둥의 전개도를 완성하시오 했네요. 자, 그러면 육각기둥의 밑면은 육각형이고 두 개이고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한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할 위치에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에 그릴 수 있도록 점선이 있네요. 그럼 점선과 연결되는 부분에 그려줘야겠죠. 실선에 그리면 잘리는 모서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옆면은 직사각형이고, 자, 육각기둥이므로 옆면은 6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그려야 하는데, 점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4개가 되었고요. 이제 2개 더 그리면 되겠네요. 따라서 육각형 2개, 합동인 육각형 2개가 접었을 때 평행할 위치에 됐고 직사각형인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잘리지 않는 모서리 점선, 잘리는 모서리 실선 확인할 수 있겠네요.